네, 코스피 3천 돌파했다는 말씀, 몇 번이나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 뭐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아니면은 오히려 뭐 우리가 지금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즐기시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대형주가 강세장에서 중소형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주도 잘 가고 중소형주도 잘 가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불마켓, 하얀 소외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삼천시대 기념비적인 일인 거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좀 대형주들이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것 같네요. 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미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연초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냈고,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한국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 딱 보시면은 장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건설주나 뭐 철강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도대체 왜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은 코스닥의 월별 그 절대 수익률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6년 평균이 코스닥의 월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코스닥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도 좋고 코스피도 네.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이 전기차, 2차 전지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올해 모델이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 BMW, 크라이슬러, GM, 포드, 기아차, 현대차, 부조, 피아트,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폭스바겐까지 전부 다 그냥 새로운 모델을 10개씩 들고 나오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릴 것이다. 그다음에 전기차로 다 전할 것이다. 이런데 그 계속 즐기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약간 조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일단 유동성 장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 확장이 되는 종목들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뉴스 나와서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협업을 한다. 2027년이면 매출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뭐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과 상관없이 지금은 멀티플 확장이 먼저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멀티플 확장을 노리는 전략이 맞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전기차 여전히 멀티플 확장.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에 다시 설명드리면 이 멀티플 확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PER 10배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15배로 거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증권업계에서는 멀티플 확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동안 덜 오른 종목을 섹터를 좀 보자고 그래서요. 저희가 최상민의 빅샷에서 네. 이제 연말부터 그 자동차 부품주 많이 좀 보자고 그랬는데 뭐 그게 뭐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이런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뭐 이렇게 좀 올라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중소형주를 보기보다는 저희가 여태까지 방송 시작하고서 얘기한 것처럼 대형주를 무조건 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두 종목의 네. 대형주는 좀 들고 가야 네네네네. 된다. 뭐 이미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개인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그 모 증권사 PB분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막 30억, 50억짜리 50억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손들이 네네.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매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보가 소외되어 있는 중소형주를 낙폭가들을 사서 들고 버티기보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지금 플로우가 좋아 보이는 대형주를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3월 15일 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네. 네,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 종목만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칠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냥 가봐야 되겠지만 이로 인한 파장, 센티멘트 굉장히 나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1, 2월 달에 주가를 이제 상반기 때 천천히 올려야 되는 주가가 더 빨리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3월 전까지 빨리 수익률을 내자라는 어떤 투자들의 심리가 좀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재밌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이 어차피 3월 15일 날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니 네. 그 전에 빨리빨리 들어가서 빨리빨리 먹고 나오자. 네네. 그 다음에 한두 달 쉬면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평가된 중소형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전에는 대형주도 한두 종목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평가됐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장을 쳐다볼 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일단 주도 업종 내에 있다면 좀 덜 오른 종목이 아무래도 좀 저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배터리 3사 하면은 한국에서 딱 떠올릴 수 있는 종목이 작년 내내 올랐던 네. LG화학.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마켓 셰어를 갖고 있는 한국 내에서 네. 갖고 있는 삼성 SDI. 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결국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네.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차 내부 비중이 LG화학이 70%, 네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30%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SDI는 이제 요번에 좀 들어갔죠? 이번에 들어가서 네네. 이제 아직까지 물량이 찍히진 않고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LG화학이 지금 70조,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27조.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 현대차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만큼 지금 SK 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예. 숫자가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네. 이거를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멀티플 드리븐은 사실 애널리스트가 네네. 멀티플을 시장에서 주는 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확한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실적에는 회사가 변한 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작년 대비 좀 덜 올랐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오르는 이유는 뭐 유가가 오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네네. 전기차에 대한 신사업이 갑자기 부각을 받으면서 멀티플이 확장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저평가라고 좀 상대적인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조금 작년에 가지 않았던 그렇지만 올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골라오셨다고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이마트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의외네요. 네. 이마트. 뭐 갑자기 전기차 얘기하시다가 이마트에서 전기차 만듭니까? 이마트 전기차 충전소를 얼마 전에 뺀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 네. 쪽을. 아하, 네. 그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이 좀 좋은데 네네. 이제 12월 판매 데이터 호조라는 분석 자료가 이미 시장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4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제 나올 걸 예상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마트를 직접 가지 않거든요. 마트에 직접 가면은 예를 들어서 묶음 상품으로 많이 파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마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네. 온라인 구매 비중이 이제 올라가고 뭐 저희가 SSG 페이나 이런 것들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영업 적자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뭐 온라인 쪽 페이 쪽 관련해서는 50%에서 60% 성장이 되고 있고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PBR이 0.5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0.5배라는 의미는 ROE가 5% 정도, 시장 멀티플이 10배라고 했을 때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관련주로 이마트를 좀 기관이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특별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온라인 매출액, 그러니까 저희가 이마트 몰의 성장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마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비중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저희가 아마존 같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쪽에 있는 집중화된 회사의 전략이 지금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 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쩔어있던 대형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방송에도 언급해주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아니면
뭐 저평가돼 있는 넷마블이나 이런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이거를 한번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말씀하신 주도주들은 이미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기관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코스닥에 있는 쩔어 있는 종목보다는 코스피에 쩔어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성장성이 부각돼도 네. 금방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 지금 말씀하신 쩔어 있던을 모멘텀이 부진했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SK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SK텔레콤이 어저께인가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적 분할 논의가 옛날부터 많았었고 네. SK텔레콤은 뭐 그 소프트뱅크 같이 투자 회사로 변한다 뭐 이런 스토리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 SK텔레콤을 좀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5G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슈도 있죠.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SK를 좀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일단 뭐 제가 5G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SK 그룹주의 최근 상승이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주사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대표가 갖고 계신 이제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삼성그룹은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그 삼성 SDS. 그러면 SK도 결국에는 이런 지배구조 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월 달부터 이제 조직 개편 관련된 조직 개편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사실은 SK 인적 불안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타이밍이 되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주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을 좀 많이 팔아놓고 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에서 많이 드셨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뭘 살려고 그러니까 주가가 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살만한 게 마땅치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이마트 같은 거 네. 조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좀 안정적이고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1월 달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은 얼마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네. 아니면은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지 예. 1월 달에 나머지 며칠 안 남았지만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일수록 현금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 그거 수익 굉장히 재밌는 말 같아요. 시장 수익률을 못 네. 따라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 주변도 지금 지수의 상승률을 포트폴리오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 윤 대표님 과거에 펀드 매니저 하다가 네. 퇴직하셔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그 아주 머리가 뛰어난 똑똑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주식 투자 한 35년 하신 분들. 네, 그분들이 현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어제도 그런 분을 한 번 만났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키워드가 굉장히 향후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실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시그널입니다. 특히 한국같이 중간재를 팔아가지고 수출하는 국가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다만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머징 쪽에 커머니티에 집중되어 있는 브라질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윤주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